제가 왜 이런 인상이 되냐면요. 요새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기댈 이웃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알려드려야 가장 여러분들이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시니어 정보 플래너 오미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꿀팁과 같은 또 생명의 팁과 같은 그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서민들이 어떻게 이 급한 돈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뭐 좀 좋은 게 있다는 소스가 조금 들려서 사회복지사이신 우리 오영근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한번 금융을 풀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금융이요. 자, 선생님 인사하세요. 우리. 반갑습니다. 네. 오연근입니다. 네,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저랑 종씨이시고요. 예. 연근이십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오영근 선생님 모시고 저는 금융이란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은행 문턱이 우리가 돈 쓰고 싶을 때 너무 높았어가지고 아직도 높은지 확인도 안 해봤지만 예.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는 예. 더욱더 정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제 두드려 봐야 될 곳이 가까이 있는 주민센터를 일단은 방문해 보는 것이 가장 어떤 혜택이 혹시 있는지. 주민센터. 예, 주민센터. 옛날에 우리가 동사무소. 예, 예. 면에는 면사무소. 면에는 면사무소. 그게 이제 그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지 혜택이 무려 318가지 정도 된다고. 근데 되게 우리는 어려운 거 같으면 이제 금융권 찾고 뭐 이렇게 이 주위를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우리 친척들한테 막 그렇죠. 예. 그렇게 하잖아요. 혹시 이제 주민센터를 찾아서 혹시 이런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를 먼저 찾아서 방문해서 상담해 보는 것이 1차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1차로 주민센터를 어려우시면은 찾아가는 게 도움이 되신답니다. 예. 자, 그럼 2차는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2차는 본인들이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서민 같은 경우는 이제 서민 금융 통합 지원센터라고 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서민 금융 통합 지원센터. 지원센터. 예, 그러니까 거기서 지원을 해주나 보다. 그렇죠. 예, 예. 서민을 위해서. 예, 그 그렇습니다. 서민은 누가 서민일까요? 저도 서민이 저는 그렇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참 애매한 거지. 서민을 어디까지로 보겠냐 하는 것인데, 대개 이제 그 사상이 또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수급자 이런 말을 쓰잖아요. 네네네. 이런 분들은 대개 1인 가구가 한 60 얼마 정도를 받거든요. 1인 가구. 60만 원 돈 정도? 예, 네. 1인 가구가. 근데 이제 그 2인 가구는 더 이제 이렇게 추가해서 받고 있는데, 이제 그런 대상일 때는 이제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지원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갔을 때. 네, 돈 조금 내시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훨씬 적게 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한 10% 정도를 내요, 병원비. 차상위. 예, 차상위. 차상위가 뭘까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데, 참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얼마 있으면 수급자가 되실 분들.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소위 차상위 계층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이렇게 제도권을 먼저 1차적으로 찾는 다음에 안 돼 있으면 이제 금융권을 찾아야 되는데, 서민들은 그렇게 이제 금융권 가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민 금융통합지원센터를 이렇게 사이트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네. 이제 본인에게 해당되어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안에도 종류가 많은가 보죠. 그렇죠. 예, 예.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이제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에 해당된 사람들, 뭐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근로장려는 뭐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네네. 4대 보험 들어가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5월달에 근로장려금, 그러니까 일정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주는 제도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아동수당도 역시 5월달에 되게 신청하거든요.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10만 원.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구 중 가구당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1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서민들은
여러 가지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맞아요. 서민금융도 사실은 이제 급여를 받으려면, 혜택을 받으려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돼야지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반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자, 그러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제가 가고 싶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럼? 네. 강진구 같은 경우는 지금 테크노마트, 아마 강진구 분들은 거의 아실 거예요. 테크노마트의 5층에 지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한번 그냥 방문해 보시면 뭐 도움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는지를 상의해 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광진구 사람만 광진구에 가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사람이 광진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지역에 방문하시면 아무래도 제일 좋겠죠. 그리고 장애인도 역시 이제 그런 제도가 있고, 장애인 제도도 예, 있고. 그래서 거의 이제 이게 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요. 복지는 다 신청주의예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지는 않는구나. 절대 주질 않죠. 아, 찾아가야 예,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혜택이 있는지를 본인이 찾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보면 이제 서울시에서 그걸 자랑하잖아요. 내 담당 그 직원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난 못 그럼 들어봤어요. 내 담당 직원이 직원에게, 있어요. 예, 다 어디 몇 번지 누구라고 치면 그 담당자가 딱 이렇게 뜨게 되죠, 주민센터에. 그러면 그분에게 아마 상의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도권이 안 되면 비제도권에서도 어떤 혜택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될 수 있으면 그런 담당자하고 자주 통화하고 만나서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은 지금 오늘은 아니지만 오늘 안 돼도 이번에는 혹시, 안 돼도. 예, 그런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거 같은 경우도 집도 이제 주거를 신청해서 월세처럼 살 수 있는 맞아요. 조금 내고 맞아요. 그런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꽤 있는데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이제 이렇게 민간 어떤 하고 연결해서 지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은 어차피 주민센터하고 좀 친해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주 놀러 가야 되겠네. 그렇죠. 주민센터에. 그 우리는 주민센터인데 보면 주민등록대로만 가거든요. 저는요,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주로 상의를 하면 어차피 이제 기억이 났다가 이분들이 혜택이 있을 때 혜택을 주는 경우도 그렇죠. 이런 혜택이 있는데 이거 예,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 하고 예. 친하면 얘기해 줄 수 그렇죠. 있잖아. 제일 중요해요. 근데 서민들은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자기 혜택을 찾아 먹어야 되니까 네. 다 신청해야 주니까 찾아서 먹는 것이 아마 어쩌면 서민들에게는 금융권 얘기해봤자 이게 그림이 떡이거든요. 맞아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주민센터 찾아가서 자꾸만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제일 도움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광진복지재단